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울경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열흘 있으면은 3개월이 되네요. 지금 2달 반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뭐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유튜브의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역시 부울경 지역이 아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입니다. 2018 타경 72091. 이 사건은 카톡으로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매각기일은 9월 17일로 지금 돼 있고요. 부천시 중동에 있는 트리플타워 C동 902호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은 24.327평. 오피스텔 치고 제법 큽니다. 그죠? 감정가가 2억 4천입니다. 감정가 2억 4천이고 지금 감정가 대비 12% 2,823만 6천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날 경매 1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떨어져서 4차일 때 경매 4차일 때 3월 26일날 두 사람이 입찰을 했네요. 최저가 8,232만원, 한 사람, 2등한 사람이 8,300, 1등한 사람이 1억 2,570. 그랬는데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계속 진행 중인데 9월 17일 날은 2,823만 6천원인 겁니다. 그죠? 자, 재경매 사건이라서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재경매 사건은, 그러니까 뭐 불허가가 아니라 잔금 미납은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권리 분석을 실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는 잔금 미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재경매를 하게 될 때 이건 재경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보증금이 최저가의 10%가 아니고 뭐 20% 또는 30%가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재경매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유찰이 돼 있고 하면은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등기부와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죠. 등기부 현황 봅니다. 2017년 3월 6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2억 2,500에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3월 27일 날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2018년 5월 2일 날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요. 자, 이 등기부를 보면 여기서는 말소기준 등기가 2017년 3월 27일에 가압류가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봅니다. 소유자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누군가가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 가족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임차인 같으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죠? 한번 보죠. 여기도 지금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날 전입이 되어 있어요. 가압류는 3월 27일. 그리고 이 전입된 사람의 전입일은 3월 14일. 빠르죠? 13일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소유자하고 달라요. 소유자하고 다르고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입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갑니다. 가서 띵동 눌러요. 법원에서 나왔다고. 왜 나가냐면은 이 집이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유자 같으면 소유자한테도 그렇지만은 소유자 말고 임차인 같으면은 당신이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권리 신고나 이런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안내를 하는 거예요. 경매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가서는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 집행관 현황 보고서를 보면은 폐문부재 이렇게 보통 있어요. 폐문부재라는 말을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사는 집인가? 폐문부재, 폐문 그러면은 아무도 안 사나? 그게 아니라 집행관이 갔는데 띵동띵동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
그리고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못 만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집행관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을 남의 집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집행관도 할 수 있고 또 공고가 뜨고 나면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니까 이 김땡땡 씨가 전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어떤 권리 신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현황조사서 한번 열어볼게요. 현황조사서가 집행관이 나갔을 때 이러이러했다라고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자, 사건 번호 2018-72091 조사일시 2018년 5월 10일 곧장 나갔죠. 5월 11일 또 나갔어요. 두 번에 걸쳐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장에 임하였으나 현장에 갔다 이 말이죠. 폐문 부재로 문이 닫혀 있어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안내문을 현관 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A4지 용지에가 현관문에 딱 밖에 붙여줍니다.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상세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 그러고는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어디요? 동사무소 갔다 나오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가 있어서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래서 여기 현황조사서에서 말하는 임차인은 정말로 임대차 계약서를 정말로 한 진짜 임차인 이 뜻은 아니에요. 소유자는 아닌 누군가가 있을 때 임차인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밝히지 못하면은 입찰에 참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역시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역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와 등기부등본과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 이 말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죠?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2017년 3월 27일 가압류.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점유자 성명 나오죠. 김미옥, 현황조사, 미상 임차인, 전입신고는 2017년 3월 14일. 2017년 3월 14일이니까 3월 27일보다 빠른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고난에 여기도 나오죠. 늘 나오는 말이지만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매수인은, 그러니까 낙찰자는 낙찰금 외에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임대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임대차 기간이 있다면은 그 기간만큼 보장을 해주고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 임차 보증금을 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를 가고 우리는 명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도 받고 배당 요구도 하고 다 했어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고 싶은 금액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억이다. 근데 배당에서는 1억 6천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뭡니까? 낙찰자는 4천을 인수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얼마다 하고 알리고 배당 요구만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내 임차인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내 전입 언제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 임차인이긴 한데 배당 요구는 안 할랜다. 임대차 기간 남았으니까 내 살고 나중에 만료될 때 낙찰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가겠다. 그럼 배당 요구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금액이 우리가 나와 있으면 그 금액을 감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금액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임차인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안 되겠죠, 입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은 또 그런 말 하겠죠. 이해관계인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늘 말씀하시는데 뭐 담보대출 나가 근저당권자한테 물어보면 된다던데. 그래요. 담보대출이 만약에 나갔다 근저당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이제 알 수 있죠. 근저당 담보대출이 나갈 때는 누군가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뭐 하다못해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밝히고 대출이 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 등기부에는 가압류권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압류권자가 이 사실을 예를 들면은 정말로 이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 그러면 내막을 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못 받지만 가압류권자가 뭡니까? 자기들이 낙찰 받으면 떼돈 버는 건데 또 안 받네요. 예, 참 불안한 사건입니다. 예, 문의 주신 분이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이 강의를 올리면서 난이도를 나름 이렇게 조절을 한 게 제가 타겟을 정한 게 뭐냐면은 경매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기초 과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경매 책도 한두 권 또 뭐 봤다든지 일반인 같으면 학원을 안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소기준 등기가 무엇이며 뭐 그리고는 임대차 보호법 그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약간의 그 배당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은 조금 약간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그게 실제로 사건을 볼 때마다 빨리빨리 적용이 안 되는 분, 예, 그런 분 그리고 약간의 특이한 케이스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이제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막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 어떤 분은 너무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어디 뭐 레벨 딱 정해놓고 하는 학원 과정 아니니까 유튜브 영상은 제가 약간 쉬운 것도 올리고 약간 까다로운 것도 올리고 가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한 강의 들으시고 한 영상 들으시고 아 너무 어렵네 하고 그냥 다음에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건 쉬운 것도 있고 어떤 건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